자, 장기표 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왜 장기표 선생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냐면, 이건 여러분 주대한 선생님 얘기를 좀 할게요. 주대한 선생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주대한 선생님은 여러분 인민노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천 민주주의 노동자 연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인민노련의 수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탄생의 주역이죠. 자, 문제는 여러분, 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는 여러분 주사파들이 뭐 어떠고 있었냐면, 이때 이 주사파들이 아직도 지하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사파들이 지하운동을 하고 있었고, 이러다가 이들이 지상으로 올라온 게, 이 주사파들이 지상으로 올라온 사건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군자산의 약속입니다. 이게 군자산의 약속이고, 주사파들이 지하에 있고, 이때 군자산의 약속으로 했는데, 군자산의 약속에 대장급만 몇 명 모였냐면 대장급만 700명이 모였어요. 대장급만 700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군자산의 약속을 하면, 그러면서 만든 단체가 여러분 전국연합입니다. 전국연합이 됐고요. 그래 여기서 이제 오동열 아니 내가 뭐 엉뚱한 사람 오종렬인가 이게 왜 자꾸 이름이 헷갈리지? 아무튼 그 목사님 한 분 계셨고, 이 전국연합을 만들고, 이 전국연합하에 아까 얘기했었던 경기동부, 그리고 뭐 인천연합 이런 게 쭉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국연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전국연합이 나중에 이제 이적단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전국연합을 승계한 게 여러분 진보연대입니다. 진보연대. 이게 지금 안 나오겠네요, 화면에. 진보연대. 진보연대가 전국연합을 했고, 이 진보연대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박서곤 상임의장 이런 게 여러분 제 방송에서 언제 나왔었죠? 이분들이 택배노조에서 나왔었죠. 택배노조, 건설노조를 다시 장악해서 그 택배노조와 건설노조의 힘으로 다시 민주노총을 장악을 했죠. 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주대한 선생님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이 피드계열 내지 피드계열 쪽, 피드계열은 여러분 일찍이 소련이 망하면서 혁명을 포기합니다. 키워드는 여러분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혁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혁명을 포기하고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PD 쪽 계열이 훨씬 더 빨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도 이석기파 있죠. 이석기파는요 혁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혁명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의 혁명은 무슨 혁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민족해방혁명이라고 합니다. 민족해방혁명이라고 하고, 이들은 항상 대외적으로 자기네들을 서포트하는 지원 세력으로 오는데, 자기네들을 지원하는 서포팅하는 외부 세력을 뭐라고 봐요? 이들은 이거를 맨 처음엔 80년대엔 김일성으로 봤고, 김일성 장군으로 봤고, 지금 2020년대에는 시진핑으로 보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힘을 계속 끌어들여서 혁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판이 여러분 혁명 포기한 파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탄핵도 이쪽이 주도한 게 있어요. 통진당 해산한 다음에 시진핑과 손을 잡고 탄핵을 한 그런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무슨 소리야 하겠죠. 그 당시에 촛불 집회나 기타 등등 다 주도한 세력 봐보십시오. 탄핵을 당한 이석기 세력이 시진핑, 이해찬 등과 그리고 뭐 이런 손잡고 대한민국의 반격을 가한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할게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여기서 이제 PD 계열을 그 중에서 여러분 이게 주대한 선생님을 왜 하냐면, 자, 전국연합 세력이 주사파들이 위로 올라와서 기존의 사회단체들을 장악을 해요. 기존 사회단체들을 테라포밍 합니다. 기존 사회단체들을 장악합니다. 첫 번째 타겟이 민주노총이에요. 민주노총이고, 이 민주노총을 다 만들었었던 상징적인 인물이 허영구 님이죠. 허영구 님이 이때 사무총장이었고, 그러니까 부위원장이었고, 여러분 이 민주노총 위원장은요,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교체되지만 부위원장은 거의 붙박이, 그렇게 해서 허영구 님 맞을 겁니다. 이분이 딱 있었는데, 이분을 뭐로 날렸는 줄 아세요? 이분을 밑으로 날립니다. 그러면서 이 전국연합이 오자마자 이 민주노총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하는데,
그 숙청 작업을 하는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 여성주의였어요. 그러면서 민주사회 내, 민주운동, 민주화 운동권 사회, 민주사회 내 성폭력 그걸 뿌리 뽑는 거 뭐였더라.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민주사회 내 성폭력 어쩌고저쩌고 하는 백인위원회를 만들어요. 이 백인위원회를 만드는데 이 백인위원회 위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익명위원회예요. 숨겨져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숨은 상태에서 이런 성폭행이 있었다 이런 걸요 실명 비판을 합니다. 실명 비판을 하고 개망신을 줘요. 그런데 이 방향이 뭐냐면요, 간부들이요. 기존에 있었던 간부들을 축출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민주사회의 성폭력 뿌리를 뽑기 위한 백인위원회, 이게 이때부터 여러분 미투 페미니즘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오죠.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국연합이 오는 게 6.15 남북정상회담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제 남북통일의 대화합기가 생겼다 그러면서 지상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장악해 가는 게 2001년, 2002년 쭉 나오면서 이들이 여러분 2004년 총선을 목표로 엄청나게 숙청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어떻게 되냐면 민주노동당하고 민주노총 내에 전국연합이 기존에 뻐꾸기 짓을 하는 거, 지금 전국연합이 주도 세력으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안착을 합니다. 완전히 다 먹은 상태는 안 하고요. 이게 안착을 해요. 이렇게 안착을 하고 2004년에 그때 탄핵 정국의 거기서 민주노동당이 13석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게 되죠. 제이시티님 감사합니다. 13석이었나요? 그래서 2004년에서 원내 안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내에서,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요. 그리고 참여연대, 밖에 시민사회들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암암리에 자기들에 쭉 들어가면서 온갖 사회단체를 이 전국연합 대장금 700명, 조직원 10만 명, 이 10만 명의 조직원들이 쭉 장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들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민주노총도 장악을 하고 민주노동당도 장악을 하죠. 그러면서 이 민주노동당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2006년경에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1심의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1심의 사건이라는 게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간첩단 사건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의 징후가 있을 때 이들을 종북주의자라고, 이거 이제 종북주의라는 말 자체를 누가 만들어진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들을 종북주의자라고 하면서 민주노동당 내에서 이들하고 투쟁을 붙는 사람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타이밍이 늦었죠. 이들도 진보 세력의 일원으로 두고 받아들여줬었던 화근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민주노동당에서 쫓겨나는 사태를 만들게 되죠. 이때 이들을 종북주의자라고 하고 다이렉트로 갈긴 분이 여러분, 이게 주대한 선생입니다. 주대한 선생이 이들을 갈기고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심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리고 민주노동당이 결국은 이게 민주노동당하고 진보신당으로 갈리게 되죠. 근데 이 1심에, 그리고 이제 주대한 선생님은 이제 보수로 넘어오시게 되죠. 지금 이제 보수로 넘어왔다면 제3의 길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로 보수들하고 어울리시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민주노동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1심의 사건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때 청와대 행정관 중에 북한의 어떤 정보를, 그 어떤 정보가 저는 뭔지도 얘기 듣고 기겁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때 이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북한의 행정관 해서 비서관까지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북한에다 정보를 넘겼다라는 정황이 있어서 당시 국정원장 김승규 국정원장님이 이거를 검거를 하러, 수사를 하러 청와대에 갔는데, 그때 김승규가 수사하는 걸 막은 사람이 문재인이었고, 그리고 김승규 원장은 국정원장에서 잘리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그 행정관 비서관은, 그 유명하신 그분은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그분이에요. 저도 조금은 몸을 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으로 넘겨줬던 게, 최악의 경우는 여러분,
작게가 넘어가진 거 아니냐라는 의문표까지 찍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살벌하죠. 대한민국 군사작전 계획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서. 와우! 와우! 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틀어 막은 거죠. 김순규 원장님은 피를 토하고 계시고 지금 완전히 극으로 몰려 계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민주노동당을 그렇게 해서 이석기파가 먹은 겁니다. 이석기파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일이 2022년부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하고 민주노동당으로 둘대하면 2008년 총선에서 폭망을 합니다. 2008년 선거에서 폭망을 하는데 이들의 부활과 같은 신호를 낸 게 2012년 때 통진당 그게 가기 전 2010년에 여러분 이들의 본거지에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들의 본거지 어디요? 성남에서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믿고 시장을 탄생시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쪽에서 이 박살나 있는 이 상황에서 동맹으로 맺어지죠. 그래서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훗날 통진당 국회의원 되는 김미희가 이재명 성남시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시에 정동영계였거든요. 정동영계로 민주당에서 근데 정동영이 몰락을 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 이렇게 분열돼서 하락세를 하는 가운데 본거지인 성남에서 두 세력이 이때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있잖아요. 민주당에 2022년에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민주노동당에서 주대환 뭐 이런 PD류가 축출이 되듯이 민주당에서도 친노는 축출된다. 친노가 축출되고 그리고 이석기 앤드 이런 식으로 친노가 축출되고 이재명의 정치 세력이 뭐겠냐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라도 세력이라고 하는 송영길 세력 앤드 플러스 이재명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알던 민주당은 아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뽑는다라는 게 얼마나 살벌한 얘기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들을 좀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